네, 안녕하세요. 스타학개론의 안진영입니다. 진짜 10대부터 한 7, 80대까지 이분을 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현직 트로트 가수이자 전직 아이돌 가수인 장민호 씨이기 때문입니다. 장민호 씨가요, 언제 데뷔했을까요? 199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경력은 벌써 23년. 그래서 처음에 장민호 씨가 미스터 트롯 무대에 나왔을 때 다들 좀 흠집 놀랐어요. 데뷔 연도로만 봐서는 선배거든요. 보세요. 장윤정 씨 99년, 신지 98년, 김준수 2003년, 박현빈 2006년. 심사위원 입장에서도 장민호 씨를 바라보는 게 이게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어떤 절박함으로 저 무대에 섰을지 굉장히 마음 깊이 다가왔을 겁니다. 그 절박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이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민호 씨는요, 1세대 아이돌이에요. 1997년 유비스의 멤버로 데뷔를 했죠. 그때 별의 전설이라는 노래인데 꽤 인기가 있었어요. 정말 미래에서 온 전사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때 데뷔 동기는요, 잭스키스 외에도요, NRG, 태사자, 다들 대단하죠.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이들보다도 데뷔도 몇 개월 또 빨랐어요. 선배잖아요. 그리고 장민호 씨가 나이도 좀 많았습니다. 이들보다. 77년생인데 77년생이면은 H.O.T의 제일 맏형인 장우혁, 문희준보다도 한 살 많은 거였고요. 근데 당시 시기적으로 볼 때는요, H.O.T, 잭스키스, 걸그룹으로는 S.E.S, 핑클, 그야말로 네로라는 아이돌 그룹들이 막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04년에 발라드 그룹 바람으로 재데뷔했지만 또다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민호 씨의 삶이 정말 굴곡이 많아요. 미스터 트롯이 오디션인데 오디션이 이분도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에 대한민국의 오디션 열풍이 불 때 KBS 내 생의 마지막 오디션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출연했냐면요, 눈물이라는 노래로 유명한 가창력 빼어난 리아 씨를 비롯해서 그 비행소녀를 불렀던 마골피도 출연을 했고요. 장민호 씨는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이종석, 음악가로 나왔는데 이종석의 목소리 대역이었던 렌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둘이 렌미노, 둘의 이름을 합친 거죠. 렌미노를 결성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승자는요, 그래도 좀 주목을 받는 편인데 이들은 프로그램 자체가 별로 빛을 보지 못해서 공식적인 데뷔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민호 씨는 이 트로트로 전향을 해서 트로트에서 인기를 끌게 되는데, 장민호 씨가요,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할 때는요, 1980년생으로 나이를 낮춰서 활동을 했어요. 원래는 77년생인데 3살 속인 거죠. 아니 근데 이러면 웬걸? 트로트 무대로 왔더니 장민호 씨의 나이는 애기인 거예요. 애기. 다들 5, 60대인데 본인만 30대예요. 아직도. 좀 더 누나 팬들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요. 2011년에 그래서 나온 노래도 사랑의 누나입니다. 사랑의 누나 한 번만 안아줘. 연상연하 커플이 사회적으로 많아지는 시기에 맞춰서 누님들을 공략한, 이건 누나라기보단 누님이죠. 누님을 공략하기 위한 트로트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저랑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직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요, 저랑 인터뷰 나온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비스로 활동할 때도 제 목소리에 일명 뽕끼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노래방 가서도 트로트를 많이 불렀다. 항상 기회가 되면 트로트를 해봐야 되고 생각을 했다. 보통 다른 장르로 전향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하는 아주 천편일률적인 인터뷰 내용이었고요. 장민호 씨가 30세가 넘어서 뒤늦게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음악을 할 생각도 없었는데 같은 대학원 선배였던 지인의 권유로 다시 노래를 부르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근데 이 지인이 누구냐? 그 당시 장민호 씨를 트로트로 이끈 소속사 대표였던 겁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본인이 트로트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남녀노소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트로트를 부른다는 초점을 맞췄고, 너무 올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상과 머리 모양도 특별히 신경을 썼고요. 최대한 멋스럽게 소화해서 트로트 가수 같다는 선입견을 깨려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까지도 실천을 해왔어요. 다른 트로트 가수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반짝이를 버렸다. 트로트 가수 하면은요, 반짝이 옷을 입는다라는 이 고정관념이 사실 트로트를 틀 안에 가둬놨어요. 근데 미스터 트롯 멤버들은 다 뭘 입죠? 수트를 입어요. 수트가 그들의 뭐예요? 아이언맨 수트 같은 전투복인 거예요. 장민호 씨 누구보다도 수트, 이 수트빨이라고 하죠.
몸매가 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트로트 가수로 전향하고 초창기부터 시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제가 사실 여부는 확인을 못했는데 어릴 적부터 트로트를 좋아했었다고 그때 저랑은 인터뷰를 나눴네요. 그래서 어릴 적에 엄마한테 전국 노래자랑에 내보내달라고 했다고 하고, 남들이 박남전의 기억 니은 춤, 이거 아시죠? 이거 출 때 자기는 양수경 노래 듣고 양수경 춤췄다고 했고요. 이런 성향을 잘 알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도 장민호 씨가 트로트로 전향을 하려고 했을 때 전폭 지원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미스터 트롯 다른 멤버들과 장민호 씨는 다른 게 있습니다. 전 그걸 누굴 통해 알았냐? 저희 어머니 심화선 씨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미스터 트롯을 처음 볼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장민호는 저기 나올 애가 아닌데 라고. 솔직히 전 그때만 해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근데 뭐냐면요, 2012년 사랑의 누나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는데 2014년에 발표한 남자는 말합니다는요, 히트를 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말합니다. 그래서 성인 가요 시장에서 장민호라는 이름 석자는요, 무명 가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장민호 씨는 또다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도전을 한 거죠. 어찌 보면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탑을 스스로 다 무너뜨리고 간 걸 수도 있어요. 왜냐? 갔는데 일찍 탈락해버리거나 빛을 못 보고 후배들한테 밀리면은요, 아, 장민호 별론데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야말로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당시 사실 트로트가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민호 씨가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에 출연을 못해도 트로트 전문 방송이나 지역 방송 같은 데선 곧잘 나오는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이전부터 팬클럽이 결성됐던 트로트계의 BTS였어요. 그래서 미스터 트롯에 딱 등장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장민호 씨를 보면서 반가운 표정이 아니라 의아한 표정을 많이 지었어요. 여기 나올 소위 짬밥이 아니라는 거죠. 심사위원이나 마스터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이었는데, 장민호 씨는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담당히 마이크를 잡았고 모든 걸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장민호 씨는 미스터 트롯의 맏형이에요. 근데 재간둥이기도 합니다. 뭐냐? 아이돌 출신이죠. 춤춰보라고 하면 춤을 그래도 좀 곧잘 추는 사람은 영타, 김희재 정도고 나머지는 솔직히 뻣뻣해요. 근데 막상 시켜보면 누가 제일 잘해요? 장민호 씨가 제일 잘해요. 나이가 아니라 끼인 거죠, 끼. 원래 아이돌 가수로서 춤 연습도 트레이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정말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무대 소화가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스터 트롯 멤버 중에서 정동원이라는 10대 아이가 있잖아요. 카메라 밖에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큰 후원자였죠. 근데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이 아이는 오로지 혼자 견뎌내야 되는데 쉽지 않거든요. 이걸 누가 해줬냐? 장민호가 곁에서 해줬어요. 제가 볼 때 장민호 씨는요, 생계형 연예인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걸 준비를 했어요. 본인이 트로트 가수로 재데뷔하기 전에는요, 스튜어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볼 때 했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중국 쪽에 취향을 하는 이 항공사에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면 중국어를 곧잘해요.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등려 부른 노래죠. 월량대표 아적심을 불렀는데 발음이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남자는 말합니다, 자신의 히트곡을 중국어 버전으로 불러서 앨범에 수록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 중국어를 좀 더 배웠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스튜어드가 됐다면 거기서도 얼짱 스튜어드로 진짜 인기가 높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민호 씨가 수영 강사를 했다는 얘기도 유명한 일화죠. 그런데 장민호 씨 참 대단한 게 본인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걸요, 방송에서도 접목을 잘 시킵니다. 뭐냐? 2012년에 KBS 대표 예능이었죠. 출발 드림팀에 출연을 해요. 뭘로? 수영 종목으로요. 수영 최강자전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일단 근육질 몸매를 딱 드러내면서 눈길을 사로잡았고요. 이때 2인 1조 접영 그리고 혼기형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해서 2개의 금메달을 거머쥡니다. 장민호 씨의 이런 활동 하나하나가 그 당시에는 아픔이었을 수도 있어요.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수영 강사를 하고 스튜어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이 굉장히 스스로 애처로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장민호 씨가 더 돋보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명 생활이 길기 때문에 흑역사 또한 많습니다.
일단 장민호 씨의 연관 검색어로 유부남이 뜹니다. 정동원과 파트너라는데 너무 잘 보살피는 거예요. 저 정도 하려면 실제 자기가 애를 키워보지 않고는 저런 부성애가 나오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거. 근데 반대로 이 유부남 검색어가 뜨니까 이제는 오히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좀 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꼽은 최고의 흑역사는 이거래요. KBS의 유명 프로그램이죠. 4주 후에 뵙겠습니다. 사랑과 전쟁에 잠깐 재연 배우로 출연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미스터트롯의 다른 멤버들조차 몰랐을 정도로 장민호 씨 입장에서는 꽁꽁 감추고 싶었던 흑역사였던 것 같은데요. 잭스키스 출신의 장수원 씨를 캐스팅했던 그 담당 PD가 이번에는 장민호 씨한테 제안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첫 장면이 게다가 모텔에서 바지를 막 추스르면서 나오는 장면이었대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사랑과 전쟁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불륜 소재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 장면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바지춤 관련돼서는 장민호 씨에게는 또 다른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 지퍼 사고가 있었는데 큰 무대에 올라서 행사곡을 다 부르고 내려오는데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지 지퍼가 열려 있다는 걸 스스로 안 것도 아니고 팬이 달려와서 알려줬다는 거죠. 지퍼 열렸어요. 팬분 중에 한 명이 그냥 지나가면서 왕자님 지퍼 열렸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하고요. 지금 자기도 모르게 무대 위에서 이 지퍼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대요. 혹시라도 공연 가시는 분들 장민호 씨 잘 살펴보시면은 무대 오르기 전에 혹시 또 열려있지 않을까 확인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꿋꿋하게 버티고 살아온 장민호 씨에게도 사실 아픈 가정사가 있습니다. 바로 장민호 씨가 몰래 속으로 울어온 사부곡인데요. 아이돌 가수로 데뷔를 하고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잘 말을 하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전 오랜 기간 조용히 트로트 가수 데뷔를 준비를 해왔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 데모곡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누나 데모곡이 나오고 아버지께 가장 먼저 들려드렸대요. 왜냐면 그 당시에 아버지가 편찮으셨거든요. 기운 내라고 들려드린 거죠. 정말 아버지는 이 완성되지 않은 데모곡을 몇 번이나 반복해 들으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정식 앨범이 나오기 전에 아버지께서 세상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민호 씨가 이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를 발매를 하는데 직접 작사 작곡을 했는데 이 노래가 바로 이 부친상을 당한 뒤 만든 노래거든요. 꿈에 한번 오세요. 이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은 곡인데 라이브 무대에서 부른 적이 없대요. 왜냐? 이 노래의 배경만 떠올라도 첫 소절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니까 도무지 라이브 무대에서 부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민호 씨가 그래도 미스터트롯도 잘 된 다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러보려다가도 전주를 듣고는 부르지 못한 노래인데 오늘은 꼭 불러보겠다라고 열창을 해서 현장 스튜디오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장민호 씨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더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버지가 떠나가신 다음에 3남매를 어머니께서 계속 또 건사하느라 더 힘드셨겠죠. 이거에 대해서 장민호 씨는요, 그렇게 젊은 청춘을 아버지와 우리 3남매에게 그리고 돌고 돌아 먼 길을 돌아서 너무 늦게 이 자리에 모셔서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도록 어머니 남은 삶에 기쁨만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민호 씨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자신의 소감을 얘기한 건데 이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반지. 왜냐면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어머니가 한 번도 반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렇게 잘된 아들을 통해서 받아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장민호 씨는요, 미스터트롯 멤버 중에서 가장 무명 기간이 길었어요. 그만큼 본인의 아픔도 컸겠죠. 근데 이런 아픔들이 하나하나 모아져서 장민호 씨의 구성진 노래에다 표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장민호 씨를 사랑하는 걸로 보고요. 이런 담금질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제 스타덤에 오른 장민호 씨의 앞으로의 이 꽃길 역시 굉장히 길 걸로 예상이 됩니다. 남자는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